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장을 예측하는 게 참 어렵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주가가 폭발하는 걸 보면서 새삼스럽게, 이 증시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게 참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용론, 이 증시 전망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이틀 전에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고 하는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이 이제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네. 새삼 우리 기고만장 기자실 이 코너가 참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자화자찬이죠. 전형적으로. 자, 코스피 지수는 1914.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급락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서 위로 갈 여백이 점점 많아졌다. 2000이 문제겠느냐? 언제까지 갈 거냐? 그건 역시 모르죠.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제 급락할 가능성보다는 이제 위로 갈 여백이 점점 오늘 올랐으니까 좀 여백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확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철강주가 특히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우리 유현정 기자가 출입하는 철강업종. 네. 네, 오늘 포스코가 7%. 오늘 포스코 출입하는 기자들은 좀 피자 같은 거 좀 돌리나요? 기자실에서?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직 없나요? 네. 네, 저 홍보팀장한테 전화해서 네. 반드시 꼭 돌리라고. 네, 그래봤자 아직 39만 9천 원이네요. 네, 많이 떨어진 거죠.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네, 네. 이거 올랐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을 정도로 철강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전화 연결 철강업종 담당하는 우리 애널리스트 연결해서 이 중국 지급 준비율 인하가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 철강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조강훈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은행이, 중국의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3년여 만에 전격 인하했습니다. 예. 철강주들에게 모멘텀이 된다고 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우리 철강업종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건지 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철강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점은 이제 이번 지준율 인하가 긴축 완화의 신호탄이 되어가지고 추가 지준율 인하나 중금리 인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긴축 완화는 내수 부양 정책이고요. 중국에서 이제 중국 내수에서 이제 철강제 소비가 늘어나서 중국의 수출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제 국제 철강 가격을 올릴 수 있을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내 철강 산업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유현정 기자도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업종을 출입하니까. 네. 청 쪽에서 그 중국의 긴축 완화가 굉장히 이슈일 수가 있는데 그럼 철강주는 일단 내년까지는 긍정적 시각을 유지해도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이제 본격적인 중국 모멘텀은 춘절 이후 정도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하반기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도 이제 철강주는 좀 원재료 인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적의 방향성은 4분기를 바닥으로 내년도 2분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오늘 이제 급등세를 반영을 해도 지금 이제 포스코가 2012년 PBR 0.8배 그리고 현대제철이 0.9배 수준으로 장부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지급 준비율 인하 모멘텀이 상당히 저 역시 좀 큰 걸로 보고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진다면은 상당히 국제 철강 가격도 좀 꿈틀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철강주 중에서도 좀 이렇게 이런 상장사가 더 매력적인 것 같더라. 좀 어떻게 좀 제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좀 대장주인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그리고 실적이 안정적인 세아베스트 이렇게 좋게 보는데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은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 외에도 이제 오늘 같은 긴축 완화 모멘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시점에서는 현대제철을 최선호주로 이제 꼽고 있는데 4분기 지금 이제 봉연강 부분이 성수기에 들어가면서 지금 철근 가격 스프레드 그리고 철근 판매량 모두 이제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현대제철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증권의 조강훈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위원장님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좀 철강 업종이 조금 뭔가 힘을 좀 얻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철강 업계에 사실 좋은 뉴스가 많이 없었는데요. 중국에서 이렇게 좀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는 거는 중국 내수 수요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철강 업계에서도 많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급 준비율을 좀 어려워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 100만 원 예금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은행은 시중은행은 그 중에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급 준비율인데 그 비율을 왜냐하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예금을 맡긴 고객이 찾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시중은행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우리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인민은행은 그 지급준비율을 올해도 5번인가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100만 원 예금이 들어오면 21만 5천 원을 중앙은행에 맡겨야 되는 지급준비율이 21.5%까지 올린 거죠. 근데 그거를 0.5%포인트 낮춰가지고 이제 21만 원만 맡겨도 되는, 이게 21%로 낮춘 거죠. 한번 이렇게 인하하기 시작하면 추세적으로 인하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아, 네. 네, 무엇보다도 중국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다, 이런 것들을 물가 불안이다,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계속 긴축을 했었는데, 시중의 통화량을 계속 이렇게 네. 중앙은행이 가져갔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가도 안정이 됐고, 또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이 생기니까 이제 돈을 살짝 이제 푸는 거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웃나라 중국이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네, 사상 최고가를 오늘 넘었네요. 네, 삼성전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차트죠. 삼성전자의 이 사상 최고가 돌파는 제가 지금 월봉을 띄워놨습니다. 언제죠, 이게? 2011년 1월 달, 100만 원을 살짝 넘자마자 아주 폭락을 했는데, 이 월봉을 보면, 폭락을 했는데, 다시, 하나, 둘, 셋, 넷, 4개월째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 아름다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서, 이 코스피 100이 이러니까 당연히 뜰 수밖에 없는 거죠. 이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이 기고만장 기자실 본 시청자분들은 코스피 200을 샀어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거죠. 네. 알찬 방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화자찬하면서 기자들이 떴다 시간으로 넘어갑니다.